존경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 선생의 고장 한평 출신 농수산위원회 모정환 의원입니다. 12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지난 기간 동안 전남 도민께 힘이 되는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때론 보람찬 일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보람찬 일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순전히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신 도민 여러분께 초심 잃지 않고 더 부지런히 뛰고 더 열심히 일해서 전남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 및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어에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님은 임금님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도의원다운 도의원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집행부를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겠습니다. 도정을 잘 살펴서 꼭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먼저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께는 도립공원 지정권자인 전남지사님께서 이를 관리를 하시는데 관리 허술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시 문제점과 관리 부실에 대한 전남지사님의 입장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우육 문화행정국장님께는 영광 불갑산 불갑사 이론 명승 지정을 고시하고 영광 불갑사 산지 이론으로 명승이 지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불갑산이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명칭을 바로잡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문화융성국 생각은 어떠한지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께는 동부지역본부 신설 이후 일자리 투자 유치국,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공무원들의 전남도청 출장이 빈번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주거비, 출장 비용 지원 등 동부지역본부와 신설에 소모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광한 일자리 투자 유치국장님께는 광주 전남 공동국가산업단지인 북그린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광주는 이미 완공되어 거의 분양이 완료되었는데 한평은 토목공사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늦어진 이유와 향후 산업단지 분양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산림국장 박종필입니다. 네, 존경하는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한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2023년 9월 13일 도정 질문을 통해 우리 자랑스러운 전남의 7번째 도립공원인 불갑산 도립공원에 대해 발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도립공원이 지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정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평과 영광은 모악산을 중심으로 번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같이 해야 할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로 잡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주자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 9월 13일
도정 질문 이후 전남도에서는 어떤 명칭 개정과 관련하여 또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 환경산림국에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에 지금 지속적으로 전년부터 우리 불갑산 도립공원에 관련해서 우리 도립공원 정책에 대해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1월 달에 이 지명 관련해서 양 군 간 그 좀 관계기관 협의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도립공원 명칭 변경에 대해서 양 군 간 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고문헌 등 역사적 검증을 통해 그 협의회 합의안을 도출해서 지명 변경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아니고요. 이게 사진입니다. 이게 어떤 분이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오셨습니다. 산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누구의 욕심에 의해서 이제 아름답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답던 사진은 먼저 저렇게 철거라고 훼손이 되었습니다. 물론 불상자가 저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이게 여기서 불상자라는 것은 누가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한평군에서 이렇게 복원을 해놓았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무튼 한평군에서 세운 사회단체에서 세운 그 표지석인데 좀 불상자로 인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 다음은요.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여기 전남도의회에서 발언을 하면은 반드시 우리 환경산림국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들이 산에서 나타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먼저 2022년 10월 31일에는 지금 봐보십시오. 10월 31일이라고 써져 있는 그 밑에 화살표를 봐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내용이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산은 옛부터 모든 산들의 어머니가 되는 산이라는 의미에서 모악산이라고 하였으며 근세에 와서는 한국 불교의 초전성지인 불갑산을 품고 있는 산이라는 의미에서 불갑산이라고도 불러지게 되었다. 이 산의 최정상인 연실봉은 모악산 전체가 한 송이 연꽃 모양을 띠고 있는데 그 중앙에 연꽃 열매 형상으로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이곳에서는 동서남북 사방을 통활하게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뛰어나다. 그 가운데서도 동쪽의 구름 위로 보이는 숫자 모양의 지리산 모양과 일출 그리고 서쪽의 서해 큰 바다의 정치와 낙조가 백미할 수 있으니 연꽃 가운데 앉아 사방 종토를 향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표지판 보십시오. 영광군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 사라지고 없어요. 이게 표지판이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니고 진실이 사라지고 없어진 겁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에서 개입한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그 도정에서 5분 발언하시고 또 도정질의 하신 후로 좀 두 차례에 걸쳐서 좀 변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면 대동 여지도가 사라지고 지형도로 변화된 게 좀 그 해석의 역사적 해석을 좀 숨기려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시켜 준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개입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 국장님 양심을 믿겠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2023년 9월 18일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1861년 대동여지도가 등장합니다. 물론 저기 봐보시면 여기는 불갑산 도립공원입니다. 표지판에 적어져 있고 그 옆에 잘 봐라. 1861년 대동여지도에 정확히 이렇게 불갑산이 나와 있다. 이런 의미로
저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동여지도의 불갑산을 잘 보십시오. 갑자를 잘 보세요. 저 갑자는 으뜸 갑자가 아니라 곶 갑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미곶, 장상곶 할 때 그 곶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길게 늘어뜨려진 땅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의 전혀 다른 장소에 불갑산이 있다고 대동여지에 표시하고 있는 것을 영광군에서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광군에 고맙다고 말했더니 바로 또 사라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국장님께서 판단 못 하시면 이제 지사님이 하시면 됩니까? 아니 저는 저 갑자를 보고 저도 세 가지 갑자가 있다고는 도정지를 준비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뜻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지사님, 일단은 저희 국장님께서 그러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도청의 주소지 잘 아시겠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삼양읍 오룡길 1번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고 계시는 이 도정 질문, 이것은 도정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에서 행하고 있는 도립공원 지정관리 행정의 현 주소를 보고 계십니다, 지사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그렇게 영광군에 고맙다고 했더니 저 두 번째 저 표지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 세 번째 표지판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또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일단은 잘못됐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한평군하고 영광군에 이 모악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72년, 제가 이 앞전에 그 지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안 보여드립니다만 1872년 지도에, 규장각에 있는 지도에 정확히 모악산 연실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평사회단체에서 이번에 표지석을 세우는 과정에서 연실봉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악산이라고 세우자 이렇게 됐고, 제가 국장님께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회단체에서 전라북도에서 전남 공원까지 과연 이 산에다 어떤 표지석을 세워야 가장 잘 어울릴까, 이렇게 해서 표지석을 세우는데 그 성물을, 그러니까 돌을 고르는데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아까 보여드렸던 테러를 당한 이 표지석인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연실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실봉 영광군에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영광군에서 세웠는데 저 뒤쪽을 잘 보시면은 뭐라고 막 써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거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연실봉은 구모악산의 주봉으로서 그 형상이 연꽃 열매 모양을 하고 있는 데서 이름하였으며, 주변 산들이 연꽃처럼 감싸고 있어서 산 전체가 연화형국을 띠고 있는 영산으로서 영광의 전기가 이곳으로부터 발원되어진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우리 지리산 도립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리산 도립공원에 가면 천왕봉에 무슨 표지석 세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국립공원입니다. 네. 네. 거기에 표지석 뒤에 뭐라고 쓰여져 있던가요?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못 들어봤습니다. 표지석 뒤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광의 전기가 이곳으로부터 발원되고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산이 과연 영광에서 가장 높아서 기원됐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더 높은 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청산이 해발 593m입니다.
그런 태청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백두대간이 있고 호남정맥이 있고 영산기맥이 있는데 여기는 영산기맥을 통해서 지금 고창, 영광, 한평, 무안, 나주 여기를 거쳐서 이 앞전에 제가 유달산에서 이 산 맥이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물론 여기 지금 새로 자리에 옮기신 지 몇 개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도 했지만 그 기회가 됐으니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에 지도 만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남의 지도입니다. 여기 봐보시면 전라남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제 손에도 있지만 우리 의회 도서관에도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 33페이지를 가서 잘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불갑산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모악산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불광산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우리가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 이후에는 우리가 지도를 만들 수도 없었어요. 만들어서도 안 됐고. 그렇지만 1914년 지도가 여기에 실려져 있는데요. 지사님, 이 다음에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페이지를 적어 놓지를 못합니다. 단지 33페이지로 추정이 됩니다. 전라남도 행정이 저는 적어도 이 모악산에 사는 만큼은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속인 있으면 한 말씀 안 해주십시오. 특별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건 없는데 아무튼 이게 2014년도에 그 발간된 전남 서부지도 이래서 아마 불광산으로 하다가 1959년까지 모악산 그러면은 1959년 가지 말고 1924년도 말씀하셔야죠. 지형도에 나와 있다고 불갑산이라고. 그렇게 계속 혼용되다가 이제 1960년도에 이제 국방부에서 불갑산으로 명칭을 해서 저희들은 그 지명을 사용해서 그 도립공원을 지정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 발언한 이후로 실은 제가 제 자신이 창피해서 뭐라고 말도 못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셨는가요?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한 도의원과 최창호 한평방송 대표 그리고 한평군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칭은 모악산이고 일제강점기에 참지개방당한 이후 지금까지 불갑산이라 불리운전하면서 불갑산이 한평 국민과 영광 국민이 이 불갑산의 전기를 받아서 함께 건전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첫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한 도의원은 지금시 사퇴하라! 자연스러운 역사 지식으로 영광 국민으로 하는 최정환 대표는 지금시 사과하라! 그래서 이 날이 언제냐면은 2023년 12월 12일입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7일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공문을 받았는데요. 이 고발 내용은 각하되었습니다. 대통령 각하는 아니고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다수 주민을 대신하여 다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의해 표지석이 설치된 것으로 피의자들에 대해 범죄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하여 불송치 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남지사님,
전남 행복 시대 전남 도민이 진짜 겪어야 할 행복은 이런 행복은 아니죠. 아닐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장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제 일이야 벌어졌고 이제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는 났는데 거기서 쌈만 죽게 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빨리 또 해결을 해야죠. 이 사는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실지 국장님 앞으로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국장님 여기서 뵙자고 했습니다. 네. 앞으로 해주시겠죠? 네, 열심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불갑산 불갑사 이론 명승 지정 관련하여 박우육 문화융성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융성국장 박우육입니다. 네, 문화융성국장님, 전남 도민의 행복과 전남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또 불갑산 이야기인데 이것은 또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또 소관이 문화융성국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융성국장님을 뵙자고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영광 불갑산 불갑사 이론 명승으로 명승 지정을 신청하셨어요. 잘하시죠? 예, 수요조사에 응한 수요조사로 예,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정 예고를 했고 네. 예고 기간에 이의 신청이 있어서 네. 명칭이 재부여돼서 불갑산이 빠진 불갑사 예. 산지 일원으로 예. 지정이 됐습니다. 자, 불갑산이 왜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문화재청 당시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명칭 부분에 이의 신청이 있는데 현지에서 논란이 있으니까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말만 있습니까? 단지 그 말만 있고 다른 말은 없습니까? 다른 회의록은 공개 이제 위원들 간의 논란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회의 아니 어떻게 내용에 보시면 대해서는 전체를 보셨을 텐데 그 부분만 딱 유리한 부분만 보셨는지 여쭙니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전문만 공개를 했었고요.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 12월 22일 날 2023년 12월 22일 날 공고를 하게 됐는데 그 공고를 한 다음에 이 신청을 한 달 안에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평군청이 냈고 저 도의원 개인적인 자격으로 냈고 사회단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한두 군데 분명히 최소 두 군데 이상은 냈습니다. 우리가 각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낸 것은 아니었고요. 나중에 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애초에 신청을 하실 때 지침이 있었어요. 잘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친 대로 하셨습니까? 먼저 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명승 지정에 관한 것은 현재 국가유산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직권조서를 국가유산청에서 직접 하고요. 심의도 지정에 대한 심의도 국가유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직권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수요조사에 응하고 현장의 의견을 필요할 때 물어오면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역할이 잘 됐는데 왜 그런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까? 너무나 잘하셨는데 왜 바꿨습니까? 예, 저희 신청 당시에 영광군에서 수요자 명승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이 신청 내용은 한평군 청하고 또 일부 사회단체에서 한 걸로 있는데 이해관계가 좀 달랐던 것 같고요. 영광군에서는 이제 한평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그렇게 불갑산과 불갑사를 같이 포함시켜서 지정 신청을 그 지침에 이미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연달아서 지명하고 그러니까 산명하고 절명칭이 같이 안 가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불갑산
불갑 4가 연달아 갈 수 없게 지침에 이미 나와 있어서 그 정도는 국장님께서 이미 여기서 판단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 판단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그대로 문화재청에 가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상적으로 불갑산이 빠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국가유산원의 지침에 보면 지역명칭 플러스 고유명사는 같이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논란이 있으니까 고유명사 부분, 고유명칭 부분을 하나로만 표기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재부여된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이제 얼른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왜 전라남도 의원이 문화재청 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 서류가 우리 전남도를 거쳐서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릴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한평군에서는 우리 한평 사람들 정말 착해요. 모든 분들 다 인품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내는데 문화재청으로만 보내도 되는데 전남도에 한 부를 보내줬고 다음 한 부를 문화재청으로 보내시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봤더니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 그 한평군에서 문화재청으로 간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그 사회단체는 저희 전남도를 경유해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을 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제의 잔재를 우리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여 줘야 되겠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불갑산이 그 명칭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의 신청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불갑산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 하나하고 학술적, 고증적,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불갑이라는 말씀하신 지역 명칭에 대한 중복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일제 잔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당시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하고 네네. 심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거기에서 문화재청에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서 거기서 걸러졌기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후손들에게 조금은 떳떳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그 문화재청 관련해서 이런 오류가 범하지 않게 앞으로도 잘 관리를 해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유산 지정을 하는 그런 수요조사 단계부터 이 당사자들 의견이 좀 폭넓게 수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국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용구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네, 국장님. 도정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23년 7월 18일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가 완공되면서 일자리 투자 유치국,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여순사건 지원단, 민원행정담당관, 그러니까 민원행정담당관을 제외하고 4개 실국 320여 명의 공무원이 이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지역본부는 전남도청에서 대략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중간에 휴게실에 들리거나 하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사람이 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인지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데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동부지역본부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종의 출장을 오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고요. 일단은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일자리 투자 유치국,
여순 사건 지원단에서 어느 정도 우리 전남 본청으로 출장을 오시는지 그 데이터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국에서는 412회에 걸쳐서 536분이 9달 동안 오셨습니다. 환경산림국 686회에 걸쳐서 841분이 오셨어요. 일자리 투자 유치국 601회에 걸쳐서 902명이 오셨습니다. 여수사건 지원단 출장에서 51번에 출장 인원 91분이 오셨습니다. 물론 거기 잘 봐보십시오. 출장비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수사건 지원단 569만 원, 여기 5,723만 원, 4,956만 원, 3,083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 동부청사 개청으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또 행정력이 낭비되었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솔직한 심정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모종환 의원님께서 동부지역 본부 또 설립이라든지 또 조직 개편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본청에 많은 직원들이 이제 왔다 이렇게 이제 그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요. 아마 우리 문화융성국이라든지 일자리 투자국이 본청에 있는 것보다는 동부지역 옮겼기 때문에 아마 출장은 더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아마 그랬을 겁니까? 아니면 그랬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당초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고 실은 그 이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문욱 의원님께서 질의를 이미 하셨습니다. 이런 우려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런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것이 저는 깜짝 놀라서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제 이분들한테 또 중요한 것은 2주 지원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잘 아시죠? 예, 어느 알고 정도 있습니다. 규모로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9달 동안 11억 8,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동부 지역 본부에 우리가 기타 그쪽에 있는 사업소나 이런 데 혹시 지원된 게 있습니까? 의원님, 그분은 이제 2주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남도청이 2005년 옮길 때도 이제 직원들 정착 그때는요, 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광주광역시에서 부득이 이쪽 무안군까지 오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보다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저기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들 지방으로 내려보냈죠.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건 정부에서 한 일이라 잘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도권이 가밀화되고 그다음에 지방을 균형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시키자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부지역본부로 여기서 왜 갔는지를 먼저 한번 그 논리로 상의를 해보시죠. 우리가 서부가 동부에 비해서 과밀입니까? 의원님, 이제 2005년도에 전남도청이 이제 무한으로 이전했는데요. 한 20년간 직원들이 정착을 다 했습니다. 직원들도 이사도 오고 정착했었는데요. 2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동부지역본부로 발령이 되게 되면은 사실은 직원들의 이제 정착했던 걸 다시 또 동부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도 있습니다. 충남이라든지 경남, 경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주비를 지원했고 우리 도청 직원들도 정말 강주에서 옮겨서 무안에 정착을 했지만 다시 동부로 옮기기 때문에 다시 또 지역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간 한시적으로 전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훌륭한 제도면 계속 하시 왜 3년간 한시적으로만 하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타 지역 이제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이제 직 사업소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사업소 지역, 특히 강주 근교를 제외하고는 숙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22개 직사업소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숙소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네, 그 국장님 논리는 그 논리고요. 제가 아까 그 수도권 논리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을 이리 보내준 게 아니고 여기 지방에 있는 공기업을 수도권으로 보낸 일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혁신도시에도 많은 공기업이 있지만은 3년 정도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정착금이라든지 또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서 최소한 3년 정도는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거기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노력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도의회에서 와서 보니 무조건 제 말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도의회에서 와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전남 도청 공무원이 하는 일과 일선 시군 22개 시군에서 하는 일이 틀려요.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도는 도 공무원들은 정책 업무를 보기 때문에 우리 도 공무원들이 상대하는 분들은 대부분 22개 시군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22개 시군 공무원들은 일선 업무를 보기 때문에 주로 상대하신 분들이 민원인들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저도 이제 2개 시군에서 부단체장을 해봤기 때문에 시군 실정을 잘 압니다. 도에서도 많이 근무해봤고요. 사실은 도의 행정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시군 업무 조정도 하고 또 아니요, 일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예, 도에서도 정말 업무 조정이라든지 민원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이 국장님 여기를 잘 보십시오. 출장지가 전부 다 본청이에요. 본청. 다른 데가 아니고 본청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원님 그 부분도 설명을 저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동부지역본부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도청을 이제 오게 됐는데 아니 그러면 동부지역본부를 안 갔으면 안 갔는데 본청으로 출장을 올 수 있었을까요? 거꾸로 여기에 계셨으면? 이제 의원님 그 동료라 박문원 의원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동부지역본부가 옮길 때 걱정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역 주민들, 동부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장점도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1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더 세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이 안 됐음에도 이러한데 1년이 됐을 때는 예산 낭비가 얼마나 될지 참 걱정입니다. 의원님 아무튼 이제 저희가 각 출국별로 예산을 분석해 봤는데요. 실제로 예산이 되어 있지만은 전체 출장비는 저희가 2022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국 실가에서 예산은 이제 여비 실링을 가지고 출장을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갔지만은 전체적인 예산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김영록 도지사님의 공약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환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제 우리 전남도민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소중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직 개편을 했지만은 이제 저희가 동부 지역, 서부 지역 나눈 게 아니고 전남도민은 똑같은 주민들입니다. 저희가 동부지역 본부가 동부로 갔을지라도 전남도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행정 공백이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 앞으로도 많은 관심 또 신경 써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영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투자유치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유강원 국장님 아주 인기가 많아요. 여기 자주 올라오시는 거 보면은.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만큼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료는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저희 한평군에 가면은 빅그린 산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빅그린 산단이 두 개 광역자치단체, 즉 광주광역시하고 저희 한평군에서 한평군이 지금 경계에는 안 나왔지만 두 경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저렇게 와 있는데 잘 보시면 저기 황토빛 보이는 부분 있죠. 저 부분이 현재 우리 한평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빅그린 산업단지라고 적어져 있는 저 부분은 광주광역시에서 개발한 것이고요. 근데 이 빅그린 산단이 총 123만 평입니다. 그리고 광주가 56만 평이고 저희 한평이 67만 평인데요. 광주광역시는 1차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이미 토목공사는 완료되어서 분양률이 약 83% 이상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광주 1단계는 22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네네. 지금 현재 GGM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입주해 있어서 지금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2단계가 한평 쪽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2단계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금호 타이어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저희 한평 같은 경우에는 2023년 6월 30날 이미 준공이 돼 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년 반을 공기를 연장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2단계가 당초에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와 연관된 자동차 부품이나 소재 기업들이 입주하기로 하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거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 산업용지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금호 타이어가 지금 이전 예정으로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금호 타이어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거를 새롭게 그 사업 계획에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개발 계획하고 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기간보다 한 1년 6개월 좀 늦어져서 지금 현재 올해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금호 타이어를 말씀하셨으니까 금호 타이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부지가 전체 면적의 몇 프로입니까? 만 평으로 치면 15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절반 딱 한 50% 정도 되거든요. 아니 남은 부분에서 1차 말고 2차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2차 부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빅그린 산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광주 경자청에서 지금 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죠.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뜻을 갖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이쪽 광주 구역 쪽에 대해서는 광주 경제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광주시에서 제한은 없었고 공식적은 아니었습니까? 네, 공식적 제한은 없었고요. 그리고 기사에 난 내용은 공식적인 아닌 내용이 났겠네요. 22대 총선 공약 과제에 광주시가 반영을 하기 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광주광역시는 저기 보시면 색깔부터가 저렇게 다 다른데 저분들은 SOC 사업도 완전히 다 멋지게 다 끝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토목공사 준공도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분들이 지금 뭐 빅그린 산단 진입도로 건설이라든지 뭐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뭐 조성 사업이라든지 뭐 여기 10가지나 있는데 심지어는 빅그린 산단 일부 안전센터까지 다 건립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안 돼서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 말씀을 또 잠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빅그린 산단이 빨리 조기에 완공이 되어서 우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앞으로도 지금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리 지방 투자유치 보조금의 지급 대상에 당초에는 지방 산단, 일반 산단만 포함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시행규칙 개정해서 국가 산단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준공에 맞춰서 네네. 최대한 빨리 분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꼭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러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 잠시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먼저 이야기하는 순서대로 환경산림국의 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사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우리 전남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모종환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 불갑산 도립공원 문제 관련해서 지금 한평과 영광 간의 명칭 관련해서 분쟁이 있고 모종환 의원님께서 수차례의 도정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종환 도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은 저도 다 그 모종환 도의원님 말씀에 대해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은 또 영광군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또 의견이 팩트가 또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지사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지명 관련해서는 결국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알겠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잘 이 문제가 양군이 합의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문화융성국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자치행정국 아까 동부지역본부에 대해서 거기 간략하게 그래서 동부지역본부는 제가 이제 동부 서부 양쪽을 다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현안이랄지 바람이 무엇인지 또 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경제력은 동부권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행정적인 도청 소재지는 서부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느끼는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은 도청은 있지만 오히려 더 지역 발전이 더 안 돼 있다 하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동부권은 경제는 발전돼 있지만 우리가 행정 권한이나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는 우리 동부권이 소외돼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조화시키냐 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다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요즘에 국립부대 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동서부 쪽에 갈등이 좀 증폭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도지사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더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네, 한 잘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요. 아까 동부지역 본부 관련해서는 뭐 이미 도의회에서 승인하고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 드리고 하고 대신 네, 알겠습니다. 여비에 관하여서는 총액 여비 자체는 같고 본청에 아까 온 여비가 많다 그러는데 도청에 있었어도 동구 쪽으로 가는 또 출장비가 또 많이 또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면은 본청만 오는 그런 출장이 많다 하면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빅그린 산단 빅그린 산단은 앞으로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적극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참돈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